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면요. 여러분들이 5페이지나 6페이지를 보시면 교재에 오행의 각가지 형상들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중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냐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살아요. 예. 그래서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목이 토를 극하고 그 다음에 토가 금을 극하고 토가 수를 극하고 수가 화를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한다. 이게 이제 생극재화표라는 거거든요. 예? 생극재화표. 이 생극재화표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른 의미보다는 생하고 극하고 제어, 그러니까 이렇게 통제하고 변화하는 것을 같이 보여주는 표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이제 정확하고요.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이제 음양을 배울 때에 음양이라는 개념이 이제 뭐라고 했어요? 자, 음과 양으로 나누어 놨을 때 음이 음을 표현할 때 양이 수렴하여 뭐 하는 거? 하강하는 것이 음이다라고 표시를 했고 음이 양으로 변하는 것은 음이 분리되어서 뭐 한다? 상승하는 것이 양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안에서 목화토금수의 에너지가 나타나는데 가만히 있는 상태를 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양의 상태는 완전히 펼쳐진 상태, 그 다음에 분리하여 상승하는 것은 뭐라고? 목의 상태, 수렴하여 하강하는 것은 금의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키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강해서 머무르고 있고 그 다음에 분리하려고 하는 전 단계를 수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승한 것을 또 수렴하게 그러니까 발산을 통해서 수렴 쪽으로 흐르게 하는 것도 화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일어나는 것이 뭐에 의해서? 토에 의해서 일어난다. 즉 바탕. 그러니까 이제 이 설명이 나타났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린 게 태양이 있으면 지구를 기점으로 하는 행성 네 군데를 보게 하고요.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목성, 이렇게 5 행성이 움직임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기능화해서 요걸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수성이나 금성이나 화성이나 목성은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결국 지구의 입장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를 토라고 봤을 때, 땅이라고, 우리가 거하는 땅이라고 봤을 때 수성은 그러니까 수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 다음에 금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금, 그 다음에 화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화성, 그 다음에 목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목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의 영향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목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목성이라고 한 거예요. 요게 등장을 하면, 목성이 등장을 하면 이 땅의 입장에서 땅에 뭐가 일어났다? 목의 현상이 일어났다. 목의 현상이 뭐예요? 아까 말했죠? 분리하여 상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목성이 이렇게 보이더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화성 뭐예요? 뜨거워지고 그것이 식어지고 뜨거워지고 식어지는 것이 보이는 때, 즉 여름에 보면 막 뜨거웠다가 또 식었다가 뜨거웠다 식었다 그러면서 비 와서 식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해가 떨어지면서 식어지는 게 보이죠? 해 뜰 때와 해가 졌을 때의 그 극렬한 어떤 온도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화성, 그 에너지가 지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화성이 등장했기 때문에 화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우주 바깥으로 우리 선조들이 나가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는 지금은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우주선을 띄워서 그것을 좌표하고 도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만 보냐면 지구 입장에서 하늘에 펼쳐진
뭐만 봤어요? 별자리만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정리해 놓은 게 뭐예요? 정리해 놓은 별자리를 응? 뭐를 놔요? 천상열차 예, 분야지도라고. 예, 이게 고등학교 골든벨 저기 마지막 문제였는데 예, 예,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것의 천문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천문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별자리를 나타내는 그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똑같이 별자리를 그려놓은 것은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특징이 뭐냐면 별의 빛의 나라답게 빛의 뭐 밝기에 따라서 예, 구분을 한 지도다 이거예요. 예,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아주 특별한 이유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자리를 통해서 좌표화해서 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냈던 거예요. 그걸 천문도를 통해서 길을 이렇게 확인했는데 그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똑같은 그림을 매일같이 밤마다 그리신 거예요. 그 천문 학자들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리니까 매일같이 변화가 체커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별자리가 이렇게 움직인다 또는 어떤 행성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게 보였겠죠. 예, 그런 것을 토대로 했는데 이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이 같이 심지어는 태양마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 북극성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행성들이 예, 움직인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 북극성이 뭐가 되냐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칠성이라서 왜 북극성이 그 주걱 모양으로 예, 일곱 개 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칠성. 그래서 그거를 북극성 자리. 예,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갖다가 다른 게 자미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미원. 그러니까 북극성이 맞나요? 예, 이런 주걱 모양인데 북극성 모양에서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아이고 제가 헷갈리는데 여기가 될 수 있고 여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요. 이게 시계처럼. 예, 시계처럼 계속 돌거든요. 그러면 요 고개 중심으로 해서 이 도는 모습을 보고 그 언저리의 모든 것을 자미원이라고 하고 황제의 자리 또 하나님의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왜? 변함이 없이 항상 그 자리니까. 그래서 그 모든 뭐 지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지도를 그릴 때도 그걸 중심으로 지금 지도학이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여 지도라든지 각종 서양의 지도라든지 모든 지도가 그걸 중심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도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지도가 그려. 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 기준이 돼서 그거를 예, 확보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닌 이유가 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심지어는 태양까지도 무엇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이미 나사나 또는 우주를 관찰하는 그런 수많은 기관들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사선 모양으로 태양이 막 어느 궤도를 통해서 이렇게 돌고 있으면 태양이 돌고 있으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으면 이 태양이 돌고 있는 주변을 뭐가 돌고 있다? 지금 말하는 이 오행성이 돌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솔라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솔라 볼텍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로 도는 모습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 그 공통점이 뭐냐? 모든 생물들이 인체 포함해서 모든 생물, 자연 형상들이 다 그 모양으로 돌더라는 거예요. 소용돌이 모양으로. 그래서 하다못해 태풍 부는 것도 보면 이렇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주 멀리에서 우리 그 우주 저 은하계를 찍어놓은 사진도 보면 이렇게 회오리 모양, 소용돌이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물 빠지는 거, 수도에서 물 빠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유전자 모양, 또 식물이 자라는 모양, 모든 게 다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 그거를 이제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자미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을 볼 때 옛날 분들이 자미두수라는 거 있어요. 자미두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자미두수?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손금도 보고 막 하는 거 있어요. 예. 그러면 뭐를 하냐면 이 북극성 자리라는 언저리의 모양이 뭔가 늘 관찰했는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줄이 갔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행성이 이렇게 있다가 없어졌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땅에 무슨 변고가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애매모호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지구는 빛의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빛의 가감, 즉 빛이 세냐 약하냐 또는 빛의 어떠한 농도에 따라서 기후 변화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예측했던 것이 이걸 통해서 예측을 했는데 이게 조금 와전이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좀 신빙성 없는 어떤 뭐 아니면 또 무속 이런 쪽으로 가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 끗 차이예요. 한 장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좋은 내용 가지고도 왜곡시켜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요즘 하도 이제 큰 난리잖아요. 가짜 뉴스. 예, 가짜 뉴스 아시죠? 예, 실제가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가짜를 퍼뜨리는 행위들을 가짜 뉴스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래도 SNS라든지 인터넷이 발달해서 가짜 뉴스가 금방 들통이 나요. 근데 옛날에는 들통나기 쉽지 않죠. 서로 통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모두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과도기거든요. 이제 거짓된 것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진실이 이제 이렇게 가까워지는 시대가 이제 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직도 가짜 뉴스가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배우는 학문도 그 가짜 뉴스에 엄청나게 시달린 학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뭐 점보는 거로 이렇게 오류가 났었죠. 예. 그러나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 실제로 쑥 들어가 보면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냐면 모카토금수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 결국에는 이 행성의 구조, 즉 그때마다 일어났던 자연 환경을 기준하여서 이 모카토금수라는 말이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말의 근원. 그래서 이 수라는 것은 겨울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는 것은 가을을 의미하고 토라는 것은 환절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화라는 것은 여름, 그 다음에 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봄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모든 형상들을 그대로 요 글자에 담아서 우리가 표현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에너지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상반되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성을 표시한 것이 이 생극제화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행의 각가지 형상들을 배우실 때에 이 모든 형상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 자연현상이 일어나서 일어난다. 자연현상. 네? 자연의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일어난 형상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자, 천간지지라는 글자가 나와요. 천간지지. 그러니까 천간이라는 글자는 뭐고 지지라는 글자는 뭐냐. 자, 옛 선조들이 뭐냐면 이 천지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은 하나, 일, 그 다음에 이, 3이라는 글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은 천이용, 이는 지요, 3은 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줄이 들어가는 글자들, 한문 글자 중에 이 세 줄이 들어가는 글자들은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두 줄이 들어가는 것은 땅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하나가 들어가는 것은 하늘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냐면 하늘과 하늘과 땅 공간이죠. 요것을 뭐를 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늘의 뜻, 하늘의 도, 하늘의 법을 아는 자와 땅의 뜻, 땅의 법을 아는 자가 하늘이다. 이 의미거든요. 천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천이 발생한 것이지 하늘천이라는 의미는 그냥 스카이라고 하는 그 이상의 뭐 헤븐까지 있는데 스카이라고 하는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의 이름의 개념이 아니라 요거는 약간 다른 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자문이라는 거를 설명을 하면서 떼면 철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천이라는 건 그렇다 쳐요. 그럼 지라는 건 뭐냐? 왜 천이란 말을 쓰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냐면 천간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간이라는 것은 자,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아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요 얘기에 간이라는 글자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에너지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는 10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10십자 딱 썼죠. 그래서 10가지의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10개 글자로 이루어진 게 천간 글자입니다. 10개 글자. 그런데 이 10개 글자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요 하늘, 즉 지구 바깥에서 있는 행성들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요 에너지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를 기준 삼아서 우리 그 조상들의 습성상 기능을 부여한 글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성부터 시작해서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글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글자들은요 그냥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고 요 천간의 10글자는 하늘 즉 지구 바깥에서 오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글자다. 그러다 보니까 천간 글자 10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재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재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재료라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지는 뭐냐? 자, 흑토자 옆에 어조사 야라는 글자가 붙습니다. 자, 흑토라는 것은 그래서가 또 이어지다라는 뜻이 어조사 야예요. 그럼 뭐가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흙이 이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흙이라는 것은 하나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요 언저리에 있는 작은 의미의 흙을 의미합니다. 흙이 붙어 있으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토와 땅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흑토는 단수예요, 단수. 하나의 객체라면 이 땅지자는 뭐예요? 다수예요, 다수. 복수. 다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땅에서 이어져서 뭐를 10개의 에너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낸 것. 자, 흙을 통해서 즉 땅을 통해서 뭐가 이어졌다? 에너지가 10개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에너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 글자. 그것이 뭐라고? 12개의 글자인 뭐예요? 혼합 글자, 혼합체의 개념. 혼합체의 개념의 에너지 혼합체, 에너지 재료. 요게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재료가 없이는 혼합체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재료 없이 혼합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료라는 에너지는 순수한 에너지고 혼합이라는 것은 섞인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구 입장에서 보면 오로지 태양 에너지만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태양 에너지만 받는 게 아니라 수성, 금성, 화성, 목성의 에너지도 같이 받고 있죠. 그 에너지의 분포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옛 조상들이 너무나도 지혜로워가지고 그냥 태양빛만 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에너지의 분포도를 잡은 게 아니라
수성, 금성, 화성, 목성의 에너지를 같이 고려를 했다라는 게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합체가 왜 혼합체로 탄생하느냐? 지구라는 땅덩이에 지구가 있어요. 예, 그 겉에는 뭐가 있어요? 예? 공기가 있죠. 예, 공간. 예, 여기를 그 대기권이라고 해요. 대기권. 예, 대기권이 있고 바깥에는 우주예요. 우주에 요 행성들이 에너지를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우주 공간에 있을 때는 재료로서의 에너지예요. 재료. 그러니까 순수한 천간 에너지의 재료. 이 천간이라고 하는 10개 의자 에너지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기권에 들어오는 순간 이 안에서 혼합이 돼요. 그러니까 땅과 대기, 공기, 땅과 공기 사이에서 혼합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의 그 태양 에너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행성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에너지들이 섞이게 됩니다. 이 섞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계절이라는 게 나타나요. 계절의 변화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 계절 변화가 왜 중요하느냐면 자 태양빛이 비추고 안 비추고 즉 음양의 조화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에너지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에너지에 따라서 뭐가 바뀌느냐면 공간 에너지가 바뀌더라. 즉 지구 안에 대기권 에너지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에너지들에 의해서 지구 안에 계절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간 글자가 위에 나타나고 지지 글자가 아래에 나타나는 형태로 간지, 즉 간지의 형태로 글자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12글자와 10글자가 처음부터 조합되어 있던 게 아니라 두 가지 에너지를 같이 고려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글자를 두 개를 이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지의 형태로 만세력이라는 것이 탄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결국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뭐를 나타내는 것이냐? 빛의 뭐예요? 빛의 양,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양과 농도. 그러니까 빛의 또 색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해당하는 우리가 생년월일시라는 것을 보고 나타나는 글자들은 대부분 어떤 의미다? 빛의 양과 농도와 색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어떤 빛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게 이 학문의 핵심이에요. 근데 빛이라는 게 왜 존재하죠? 빛이라는 게 왜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먹는 식물들이나 이것도 빛이 없으면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빛이 없으면 여기서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생활하고 빛에 의해서 우리가 생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을 받고 태어난 식물들을 우리가 입으로 먹고 산다면 그 빛을 결국은 먹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빛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빛의 자녀다. 이런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우주 에너지의 결정체예요. 우주 에너지의 결정체. 왜냐하면 빛은 어디로부터 와요? 우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에너지는 우주 에너지의 결정체라면 소금은 뭐의 에너지의 결정체예요? 물질 에너지, 즉 지구 에너지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 그래서 두 개가 만나야만 생명력이라는 걸 갖춰요. 생명력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런 말도 왜 나왔냐?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물질계에 아주 정제된 것이라면 이 빛이라는 것은 우주 에너지의 정제된 에너지다. 이렇게 그게 두 가지가 만나는 곳이 어디다? 지구다. 두 가지가 만나서 생명력을 갖고 움직이는 곳이 지구라는 개념이에요. 요거를 이해하셔야만 이제 공부에 좀 더 쉬운 접근 방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자에 매달리면 문제가 생겨요. 자, 무슨 얘기냐? 갑이라는 글자, 을이라는 글자가 어떤 의미가 생겨요. 갑이라는 글자는 어떤 의미고 을이라는 글자는 어떤 의미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는 그냥 나타나는 게 없어요. 자, 여기 누구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이름이.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존재해야만 그 이름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뭐냐면 갑이라는 글자는 갑이라는 현상, 갑이라는 존재감이 있는 어떤 에너지 형태 또는 갑이라고 하는 어떠한 모양이 있어야만 갑이라는 글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존재 의미. 그래서 산을 그릴 때도 산을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 그죠? 우리 한글로는 산이라고 그래요. 자, 한문으로는 산이라고 매산자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 글자 산이라는 글자나 매산자라는 글자는 이 산이 대지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산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글자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존재해야만 나타나는 게 글자예요. 그래서 선조들이나 선친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존재하지 않으면 글자로 절대 나타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글자에 매달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글자가 어떤 자연현상이나 어떤 에너지 때문에 이 글자가 나왔는지를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요 글자를 외우려고 해요. 외우면 안 돼요. 자, 갑목 했어요. 아, 솟아오르는 힘인데 갑목이다. 그러면 갑목의 에너지는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목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갑목이라는 것이 나타날 때까지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원이라는 게 근원. 예,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냐면 갑목은 무엇이다. 요걸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공부가 왜 안 돼? 예, 결국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니 얼마나 쥐어짜. 그렇죠? 근데 있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거 쉽단 말이에요. 있는 거에서 자, 여기 어떤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선생님은 이러시고 저러시고 저러시고 이러시고 이러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시고 저러시고 저러시고 이러시는 분이 누구예요 라고 말하는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공부의 방식을 바꾸시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은 기승전결이 있대. 기승전결. 기승전결이 뭐예요?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 스피치는 제가 말하는 말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 저분이 말하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것인가 원인을 말하는 건가 과정을 말하는 건가를 주의 깊게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가 쏙쏙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중구난방으로 들으시면 이게 섞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자, 제가 늘 말하는 거는 기초교육에서는요 이걸 말하고 이걸 얘기해요. 이랬기 때문에 이 글자로 말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듣느냐면 이 글자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공부를 다시 해야 돼. 예. 아, 왜 내가 안 되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왜?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려니 얼마나 힘들어. 예?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의 강점은 뭐냐면 자연현상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 속에서 가장 많이 오랫동안 살아본 사람이 더 빨리 배우는 학문이에요. 근데 왜 내가 나이가 많고 40년, 50년 이 땅에서 살았는데 왜 이 공부가 잘 안 되느냐? 이 이유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받았어요. 1 더하기 1은 1입니다. 1 더하기 2는 3입니다. 이런 단답형 답을 받으면서 생활했거든요. 그러면 자, 1 더하기 1은 뭐다? 2다. 이 답을 다른 말로 할 수 있나요? 자,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을 다른 방식으로 이 답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이 돼야 됩니다. 예. 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답을 말해보세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예? 뭐예요? 예? 1 더하기 1의 답은 3이 아닙니다도 답이 돼요. 아니에요? 5가 아닙니다도 답이 돼요? 6이 아닙니다도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답을 하나에 고정화시키는 관념 때문이에요. 자, 하나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한 개, 요거에 고정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부를 정말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왜?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대성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자, 아인슈타인이 두뇌가 되게 뛰어나요? 천재예요. 그 사람들이 왜 공부를 잘했을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대성 이론, 상대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1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는 1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둘이 아닌 게 1입니다. 셋이 아닌 게 1입니다. 0이 아닌 게 1입니다. 이렇게 표현도 되죠? 자, 답이 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성 값을 갖게 되는데 절대값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 이 절대값은요. 문제가 되면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해요. 변함이 없다. 변함 없음 이거예요. 근데 인간이 변함이 없어요. 물질이 변함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거 계속 변하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답을 어떻게 봐야 돼? 하나, 1로 보는 게 아니라 2가 아닌 게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경우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화되는 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고정화시키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가장 이렇게 임상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당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설사를 해요. 그러면 설사를 잘못 먹어서 설사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감자 하나 얻어 먹으면서 감자 어떻게 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왔지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온 거예요. 끝. 자, 감자 어디서 사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감자가 왜 생겼을까요?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농부가 씨를 뿌려서 예? 땅에서 심어서 몇 개월 동안 있다가 그걸 출하한 거를 우리 농수산물 시장으로 출하된 거를 우리 남편이 가가지고 사와서 내가 엊그제 사와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쪘으면 이게 더 정확한 설명이죠. 예를 들면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사왔지 이래버리면 감자가 꼬맹이 입장에서는 그걸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않은 꼬맹이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는 감자가 탄생하는 건 뭐로 탄생한다? 사오는 거로 탄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랬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오는 거로 감자가 탄생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단순하고 빠르게 좋게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뭐예요?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 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 단답식 교육 이거에 너무 팽배해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절대성이 없는 이유는 아까도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이 밥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 쌀밥. 예, 그러면 쌀밥 안 먹는 전 세계적으로 쌀밥 안 먹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죽었어야 돼. 그 이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김치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김치 안 먹는 사람이 지구상에 더 많아요. 근데 왜 그거를 절대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교육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육의 문제.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의 문제 또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글자를 바라볼 때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어떻게 이 글자가 왜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 응? 왜? 내 이름이 왜 나타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이름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냥 떡하니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어주신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도 그냥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 그러면 모든 글자는 그냥 나타나는 게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공부가 힘들어져.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요. 여기 보면은 1년 하루 인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보면 뭐 봄, 여름, 한절기, 가을, 겨울 또는 하루
에서도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밤 이런 게 나와요. 자, 보면은요. 이게 되게 신비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의 컨디션하고 점심에 일어날 때의 컨디션하고 저녁에 일어날 때의 컨디션 다르죠. 잠을 자고 일어날 때도. 예? 어느 때가 제일 무거운 줄 아세요? 잠자고 일어났을 때? 오후에 느지막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제일 무거워요. 왜? 금의 기운이 강할 때에 그냥 일어나니까 얼마나 몸이 그냥 천근만근이겠어. 왜 목기의 시간에 우리가 기상을 하냐면 목기가 일어나기 편하기 때문에 목기의 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기는 뭐 일어나는 에너지니까 일어나기도 편할 거 아니야. 근데 금기는 누르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수기도 누르는 에너지. 그때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얼마나 힘들어. 그것도 화기의 에너지도 아니고 목기의 에너지도 아니고 금기의 에너지, 수기의 에너지에 그 시간에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나려고 해봐요. 그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잠자기 편한 시간은 언제예요? 초저녁부터 밤이에요. 왜? 누르는 시간, 몸이 깔아앉는 시간, 눌리는 시간이니까 그냥 자기 편한 거예요, 그때가. 네? 그러면 먹는 시간도 왜 정해졌느냐? 자, 먹는 시간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아침에는 소화액이 많이 나오고 아침에 배고픔을 느끼고 아침에 그 어떤 위장에 나오는 소화액이 풍부하게 나올 수 있는 때죠.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잘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저녁은 되도록 먹지 마라. 왜? 소화액이 안 나와요. 나올 리가 없고 그때는 어떤 때냐면 저녁부터는 청소하는 때란 말이에요. 몸이 청소하는 거로 사이클을 움직여요. 그런데 거기다가 음식을 대에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청소가 안 되고 쌓이죠. 그래서 몸이 비만해지는 거예요. 저녁에만 굶어도요 몸은 날씬해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저녁에 만나서 먹고 마시고 그게 몸을 타락시키는 거지. 뭐가 타락이야. 자연 질서에서 벗어나는 게 타락 아니에요. 맨날 뭐 치맥? 에휴 진짜 치맥 먹다가 그냥 이렇게 돼갖고 말이에요. 응? 이게 예? 몸을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 즉 금의 시간이 돌출되는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금의 시간 이후에는요. 웬만하면 먹으면 안 돼요. 5시 반이죠. 5시 반 이후는 안 먹는 게 나아. 그냥 물이나 마시고. 5시 반 이후에는 그냥 물 마시는 게 물만 마셨다. 그러면 낮에는 열심히 먹어요. 먹어. 그러면 저녁에 물만 마셔. 그러면 자연적으로 살 빠져.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걸 못해. 그냥 그 유혹에 응? 응? 참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인생의 전성기도 마찬가지고, 예. 자 소년기라고 하는 때에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에너지, 즉 목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소년기로 표현하는 것은 이유는 그때는 성장을 하고 키가 자라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목기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본인이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때를 또 청년기, 20대 때를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중년기는 이제 환절기, 이제 돌아서서 이제는 꺾이는 시기, 그게 중년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모든 에너지는요, 그런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템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성장기를 어떤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나이가 원래 20대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성장을 해야죠. 성장기니까. 근데 10살까지 뭐 12살까지 저 키 멈추고 안 큰다. 이건 뭐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목기의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성장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성장을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음식으로 키를 키운 애들도 많아요. 예. 목기가 부족해서 올라가질 않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목기가 부족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딱 감안을 하면 더 재미난 게 나와요. 뭐냐면 주로 그러면 사람이 키가 언제 커질까? 봄에 많이 커져요. 봄에.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은 봄에 해요. 봄에. 그리고 내실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근육이 붙고 내실이 있고 그런 것은 봄, 여름에 성장을 한다면 가을, 겨울에 내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고마비 들어보셨어요? 가을에 왜 살 있죠? 거기는 내실화되니까 열매 맺는 것처럼 내실화되니까 그렇게 살이 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잘 찌는 때가 언제다? 가을이에요. 가을. 그래서 가을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음식물들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템포만 주기만 잘 알아도요, 몸 관리 엄청나게 잘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 모르고 그냥 저녁만 되면 식욕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착착 붙죠. 예, 맛있죠. 예, 저녁만. 예. 자, 저녁을 일찍 먹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일찍 먹는 게. 웬만하면 5시쯤 먹고 끝 이렇게 해야 돼요. 응? 그리고서 나서 더 이상 먹지 말아야 돼. 예, 6시 딱 넘어가면 득보다 실이 큰 거예요. 저도 그게 잘 안 되긴 해요. 왜냐면 누구 만나거나 그러면 안 먹을 수가 없잖아. 예, 참 그게 웬만하면 안 먹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구 만났다 하면 이게 망가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장육부라는 게 있는데요. 예, 오장은 뭐고 육부는 뭐냐? 오장이라는 개념은 담는다, 저장한다라는 장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이라는 우리가 장 담근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쪽이 대부분 오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장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부는 쓰는 개념이에요.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면 국가나 모든 기관도 부서라는 게 있죠. 부서, 국가 부서. 그 다음에 무슨 교육부, 그 다음에 무슨 정보통신부, 그 다음에 미래과학부, 그 다음에 국방부 이렇게 부라고 되어 있는 데는 다 사용하는, 소모하는 데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부서마다 뭐가 대장이에요? 장관이죠? 예? 장이라는 거예요. 장.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참 선조들이 지혜로웠던 게 어느 부서의 장은요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좀 섭외해오고 그 다음에 돈을 마련해오고 이게 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장은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 돈을 모아오는 사람의 의미예요. 부는 뭐예요? 부인, 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부라는 것은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래서 쓰는 자와 모으는 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내가 어느 조직이나 뭐의 장이야.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부려먹으라고 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회장은 부려먹으라고 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회장이잖아요. 회장은 사람들 부려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급하라고, 예, 어디서가 끌어와서 공급하라고 하는 게 장의 역할이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쓰는 거고, 예, 써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장이 군림하면 큰일 납니다. 대통령이 군림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예요? 끌어오는 사람이에요. 에너지를 끌어오는 사람. 그래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 뭐 국가에 유익이 되는 것을 끌어오는 사람의 역할이지 군림해가지고 사람들 막 피 빨아먹으라고 하는 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장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대장의 역할을 하거나 어느 조직 안에서 내가 하다못해 부녀회장을 해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회비 받아가지고 털어먹으라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다른 데서 끌어오라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협회에 돈을 10원 한 적 쓴 적이 없습니다. 협회에 돈을 10원 한 장 써요. 다 어디서 끌어와다가 넣긴 해도 내가 쓴 적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이 메이지 그런데? 자, 그래서 간장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좀 더 설명을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알아듣기 힘드시진 않죠? 예. 차근차근 되도록이면 이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좀 왜냐면 빨리 많이 가르치고 싶은 욕심에 좀 말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다다다다다 하고 막 몰아치듯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좀 어떤 분들은 좋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신없다고 얘기를 하길래 되게 극공감을 하시는데 그래서 천천히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왜냐면 이제 그 전 시간에 이렇게 템포가 끊기지 않고 쭉 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끊기니까 이제 부연 설명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보기요 그게 보기요. 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까 말한 목화토금수라는 에너지로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구분해 놨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목이라는 에너지는 뭐고, 화라는 에너지는 뭐고, 토라는 에너지는 뭐고, 금이라는 에너지는 뭐고, 수라는 에너지는 뭐냐. 요거를 장과 부로 신체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간과 담, 예. 그 다음에 심장과 소장, 예. 그 다음에 예. 비장과 위장, 예. 맞나요? 예. 비위. 그 다음에 예. 폐장과 예. 대장. 그 다음에 신장과 예. 방광, 예.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담이라는 것은 옛분들이 보통 이제 쓸개라고 하죠. 쓸개. 예, 그래서 아유 저 쓸개 빠진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목기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뭐 예? 제대로 행동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쓸개 빠진 놈은 어? 제대로 뭐 이렇게 확 추진력도 없는 사람이 쓸개 빠진 거거든요. 쓸개 빠지면 추진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동차로 말하면 스타팅 모터 있죠. 시동 걸 때 브랑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 사람. 그게 뭐다? 쓸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끔 저기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쓸개 뗀 분들 있죠. 그러면 스타팅이 안 가요. 예? 이게 시동이 안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예? 얼마나 힘들어. 예? 왜 쓸개를 떼? 쓸개 뗄 뻔한 사람들 제가 쓸개 안 떼게 잘 조절해 주는 사람도 꽤 많은데 예. 병원에서 떼라고 그래요. 당연히. 근데 예, 뗄 필요 없어요. 예, 조절하면 다 낫습니다. 예. 아프긴 해. 왜냐면 자기가 그거는 실수한 거라서 통증은 좀 받아야 돼. 예. 자, 그래서 자 소장이라는 것, 그 다음에 비장, 위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장에는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 보면은 이제 자궁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예. 위장은 유방이나 난소가 해당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신장 방광에서도 이게 이제 생식기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남자분들의 예를 들어서 뭐 전립선이나 예. 예. 그 다음에 그뭐 성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에너지들이 왜 음양으로 나눴냐면 이 장이라고 하는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들은 요게 고장이 나면 사람이 생명이 위태로워요. 요거는 생명 유지 장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담, 소장 잘 보시면 담은 떼도 살죠. 쓸개는 떼도 살잖아요. 소장도 좀 잘라내도 살죠. 그 다음에 위장도 좀 잘라내도 살아요. 대장도 좀 잘라내도 살거든요. 방광 없어도 오줌 주머니 차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에 있는 것이 위태로워지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음해장부는 웬만하면 고장이 안 나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해장부는 쓰는 장부고 음해장부는 모으는 장부거든요. 그래서 장이라는 것은 음해장부, 음해장부. 자, 그 다음에 요 부라고 하는 것은 양해장부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양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나타내는 것이고, 자 모카토금수 중에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얼굴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목기는 눈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눈. 자 화기는 뭐로 되어 있어요? 예, 시력이다. 예. 그 다음에 토기는 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금기는 코다. 그 다음에 수기는 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이제 맞는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 눈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플러스해서 눈 두덩과 눈 밑에예요. 그러면 눈으로 따지면 음양을 나누게 되면 음은 뭐냐면 눈 밑이 음의 에너지고 그 다음에 눈 꺼풀이라고 해요. 꺼풀. 이게 양의 장부예요.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기면 뭐와 연결된 거예요? 간. 그렇죠? 그 다음에 눈꺼풀이 얇거나 두꺼운 거가 뭐를 뜻한다? 담의 영향력을 뜻한다. 예. 그래서 눈꺼풀이 두꺼운 사람들이 담이 세요?
약해요. 센 거예요.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밤거리를 누빌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눈꺼풀 얇은 사람들 겁이 많아가지고 이제 뭔가 하면 그냥 화들짝 놀래고 이래요. 예. 용감한 분하고 용감하지 않은 사람하고 완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우리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껌뻑거리고 눈을 이렇게 얇은 눈꺼풀이 얇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겁이 많느냐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저 눈두덩이 이렇게 두툼한 남자나 여자나 두툼한 사람들은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예, 싸움꾼. 예. 그거는 개들도 똑같아요. 개들도 보면은 멍멍이 아세요? 예, 멍멍이들 보면 불독이나 좀 싸움개들은 눈두덩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치아와 같이 이렇게 눈 얇은 애들 있죠. 그 애들은 겁 많아가지고 막 짖기만 하지 뭐 데미지도 못해. 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두덩이가 두꺼울수록 뭐다? 싸움을 잘해. 싸움을. 예. 예, 눈두덩이 두꺼운 사람하고 싸움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예. 무서운 분들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시력이라고 했는데 시력이라고도 하지만 예? 실제로 보면 시력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심장의 자리가 있어요. 심장의 자리. 그래서 이제 시력이 뭐와 연관이 되게 많이 되어 있냐면 이 손목하고 연관이 많아요. 손목. 그 다음에 요거는 팔꿈치. 예. 예. 그래서 손목이 아픈 사람이나 손목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시력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시력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손목이 자주 나간다. 아니면 손목 이렇게 빨래 이렇게 뭐 짜다가 행주 짜다가 이렇게 손목이 자꾸 시큰거리고 아프다. 그러면 시력이 이렇게 나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리고 뭐도 나쁜 거예요. 그럼 결국엔 심장도 나쁜 거죠. 자, 그다음에 팔꿈치가 계속 시리고 팔꿈치가 저리고 그렇다. 그러면 소장. 이게 뭐를 역할하는 거예요? 영양흡수를 하는 거예요. 소화에 해가지고 소화하는. 팔꿈치가 안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입 주변이 있는데 입 윗입. 자, 윗입과 아랫입이 있는데 요 아랫 입술이 발달한 사람하고 윗 입술이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랫입술하고 윗입술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여기 또 하나 더 하면 눈 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어깨를 의미하기도 해요. 어깨. 예. 요거는 목 뒤. 자, 그래서 눈 밑이 안 좋은 사람은 어깨도 안 좋아요. 보통. 그 다음에 눈꺼풀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뭐다? 목 뒤도 안 좋아요. 그래서 눈꺼풀에 예를 들어서 뭐가 나고 눈꺼풀이 조금 무겁고 눈꺼풀이 뭐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좀 열기가 있고 하는 사람들은 요 바로 목 뒷목이라고 그러죠. 목 바로 밑에라고 하는 목 뒤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예. 막 이렇게 뭐 끊어내는 것 같이 아프기도 하고 뭔가 눌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느냐면 뭐와 연관이 있다? 담하고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손목이라고만 얘기를 했고 팔꿈치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시력에서도요.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손목이 이거는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 가까운 시력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예, 멀리. 예, 멀리 보는 거. 그래서 이게 가까이 보고 멀리 보는 게 잘 돼야죠.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근데 이 소장만 발달한 사람은 멀리 보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보는 게 안 되고요. 심장만 발달한 사람은 가까이 보는 건 잘 되는데 멀리 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고 가까이 보는 힘이 요 심소장에 연관하는 거가 되어 있다. 예, 요거는 이제 참고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때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멀리 보이는 게 잘 보이세요? 아니면 가까이 보이는 게 잘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가까이 보이는 게 잘 보여요. 이러면 뭐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심장은 이상이 없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화를 하는 영양흡수가 안 돼서 멀리 보는 힘이 안 돼요. 빛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내 눈빛이 저 끝까지 가야 되는 눈빛이 거기 갈 힘이 없는 거예요. 눈빛이. 예, 그거예요. 그래서 퍼지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근데 멀리는 보이는데 가까이는 안 보여. 그럼 무슨 일이에요? 화기가 너무 과도한 거죠. 예, 멀리 보이는 것은 화기가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근데 가까이는 잘 안 보이는데 멀리는 잘 보인다. 불이 너무 강하면 불을 많이 피워놓고 너무 강하면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적당한 불이에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쬐잖아. 너무 불이 세면 다 멀어지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의 기운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네. 자, 그 다음에 윗입술, 아랫입술. 자, 윗입술이 발달한 사람하고 아랫입술이 발달한 사람 틀려요.
윗입술이 발달한 사람은 윗입술이 이렇게 둥 하고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윗입술이 발달한 사람들은 예? 저 위장이 발달한 사람, 위장. 그래서 배가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위대하신 분들이 윗입술이 두툼해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인중 사이가 길어요. 이게 길다고 이게요. 이게 짧으면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이게 길어. 그러면 담는 힘이 강해. 예, 자, 그래서 위장을 뜻하는 에너지. 입술이 두껍냐 얇냐도 차이가 있어요. 입술이 두껍냐 아랫입술이 두껍냐. 그러니까 비장이 강하냐 위장이 강하냐 이 차이가죠. 그래서 이 아랫입술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톡이라는 게 결국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목기는 행동을 의미하는 에너지고, 요거는 감정 에너지고, 요거는 관계 에너지인데 결정, 생각의 에너지예요. 에너지다 보니까 요 아랫입술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에너지, 관계를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랫입술이 두툼할수록 관계를 받아주는 힘이, 친구할래? 그래도 이제 이렇게 딱 그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윗입술이 발달한 사람도 자기가 친구하자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오히려 먼저 대시하고. 그래서 윗입술이 발달하고 위가 두툼한 여자분들은요, 남자들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 야, 사귀자 이래요. 예,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남자들도 보면은 좀 꺼두시면 안 될까요?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하네. 예, 자, 아랫입술이 남자들도 이렇게 발달한 사람 있죠, 이렇게 아랫입술이. 그런 사람들은 좀 수동적인 사람들이라서 대시하는 것보다 뭐예요? 대시 받죠. 예, 그런 형태가 있다. 그래서 윗입술, 아랫입술이 관계를 형성하는 힘하고도 굉장히 많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옆구리를 의미합니다. 옆구리. 예, 옆구리 시리다 얘기하죠. 예? 옆구리가 차갑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애인이 있다 없다? 없다란 뜻이죠. 자, 관계를 수용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나를 받아준 사람이 없다 이 의미하고 같은 얘기예요. 참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참 갖다 쓰는지 참. 그다음에 옆구리고 요거는 엉덩이를 말합니다. 엉덩이 대퇴부라고 하죠. 그래서 양한 것은 대퇴부. 그래서 이제 위장이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 엉덩이도 안 좋고요. 예, 엉덩이에 이제 뻐쩍지근하고 이렇게 잘 앉아 있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옆구리가 안 좋고 옆구리에 이렇게 살이 이렇게 늘어지거나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자, 이제 코가 나오죠. 금의 기운은 이제 코가 기냐, 짧냐, 또 늘어지느냐, 또 이런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코가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누는데, 물론 뭐 차이가 있겠지만 음금이 발달한 사람하고 양금이 발달한 사람이 틀려요. 그래서 양금이 발달할수록 코가 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양의 금이 비르면 코가 뭐였다고? 길다. 예, 여긴 짧다예요. 예,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보면 짧다인데, 짧은데 뭐냐면 여기는 오똑해요. 오똑하면 여기는 늘어져요. 콧대가. 예, 그래서 매부리코나 코가 이렇게 콧망울이 좀 늘어지거나 그러면 양금이 발달한 형태예요. 양금. 그래서 코가 늘어진 사람은 니 똥 굵다 해도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똥 굵게 싸요. 예, 코가 이렇게 콧망울이 늘어진 사람들은. 그런데 콧망울이 이렇게 콧대가 쓰고 콧망울이 이렇게 조금 작은 사람들은 그만큼 금기가 약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음의 기운으로 이제 금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 구멍이라는 게 있어요. 콧구멍이 이렇게 벌렁코가 있고 콧구멍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벌렁코일수록 뭐예요? 양한 기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콧구멍이 덜 보이는수록 음한 기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콧구멍 안에, 콧구멍 속에 있는 코 안에는 보통 코 안이라고 하죠. 음은 코 안을 말해요. 코 안. 여기는 코 밖을 말합니다. 코 밖. 그래서 이제 바깥에 이제 헐고 막 이러면 대장하고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장 트러블이 심하고 또는 대장에 이렇게 그 배변이 원활치 못하면 코 잔등에 좀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코 안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대부분 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폐의 기운이 약하거나 또는 너무 강하거나, 그래서 코 안에가 헐거나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물혹이 쌓이거나 물혹이 해서
코에서 숨 쉴 때마다 쇳소리 나고 씩씩 소리가 나는 것은 코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물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뚫고 나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습이 많고 뚫고 나가는 힘이 약하니까 코 안에 뭐가 쌓여요? 물혹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코 안이 너무 강하면, 코 기운이 너무 강하면 코가 마르면서 코 벽을 마르게 하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잦은 코피를 흘릴 수 있어요. 예, 점막이 얇아지면서. 왜냐하면 코에 그 지나다니는 바람 그게요 순간적으로 100km도 넘는데요. 이렇게 하면 100km도 넘는데요. 하면 이렇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코가 계속 빠르게 이렇게 하면 코가 점막이 얇아지잖아요. 왜냐면 그 계속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코 안이 헐거나 코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폐 기운이 뜨겁고 너무 강하면 코 안에 헐거나 코가 코 이렇게 표피막이 얇아져서 코피를 쏟을 수 있다. 그래서 왜 옛날에 그러면 저희 피곤하면 코피를 쏟아요? 이유가 있죠. 자, 코가 이게 들락날락하는 게 너무 빨라졌다는 얘기는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적게 썼다는 얘기예요.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럼 많이 써가지고 코가 막 들락날락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럼 코가 얇아지면서 코피 터지게 돼 있어요. 마르면서.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터지느냐? 그만큼 산소량이 부족해서 터지는 거예요. 예. 그 피곤해도 예? 산소량 충분하고 그러면 이게 안 터져요. 근데 그게 약하면 이제 터지는 거지. 그만큼 공기가 유입이 덜하기 때문에. 아주 지금 상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예, 이제 딴 데 가거나 딴 데 콩밭에 가시면 안 돼요. 정신이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절대. 자, 귀를 의미해요. 귀 안쪽과 바깥쪽, 귀가 있고 귀 안쪽과 바깥쪽이 있죠. 그러면 이거를 귀를 뭐 안쪽은 귀 안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장, 귀 구멍을 포함해서 안쪽, 귀 밖은 방광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신체적으로 보면 요거는 이제 발목을 의미하고요. 신장은 발목, 그 다음에 귀박이라고 하는 이제 방광은 뭐냐면 무릎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릎. 자, 무릎이 안 좋은 사람 귀팍이나 귀박.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만 만져도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무릎도 안 좋아요.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귀 안쪽. 그래서 중이염이 걸리거나 귀 안에가 헐거나 귀 안에가 계속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신장이 또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보시면 안 되고 양방향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귀라는 게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귀가 머리 쪽에 있는 혈류, 머리 쪽에 있는 혈액을 이렇게 청소해 주는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귀가. 그래서 귀를 통해서 사실은 귀에서 뭐 이렇게 깍질이 벗어진다든지 귀에서 이렇게 점막 뭐 이렇게 진물이 난다든지 또는 귀가 약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닦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여기가 발가락이나 손가락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그 어떤 땀, 배설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귀를 이제 보면 이렇게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실험을 해봤었는데 귀 냄새도 맡아보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이렇게 냄새 맡으면 예를 들어서 귀에서 냄새가 안 좋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방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귀가 이제 냄새가 안 난다. 그럼 문제가 없는데 귀에서 냄새 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방광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귀에서 냄새가 안 나는지 한번 이제 오늘 가서 신랑도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애들도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귀에서 냄새 맡아. 예? 그래서 냄새가 좀 독해, 좀 이상해. 그러면 요즘에 저기 소변 노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면 대번에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거기에 나오는 각가지 형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모양, 신체 모양, 어떤 그 다음에 그런 색깔 또는 냄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코에서 나오는 숨이나 입에서 나오는 숨결이 틀려요. 왜냐하면 요 이제 밑에서 보시면 요 목의 기운은 신맛을 의미해요.
신맛. 요거는 쓴맛. 요거는 단맛. 요거는 매운맛. 요거는 짠맛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숨결에서 신냄새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간과 담이 굉장히 돌출을 했다는 거예요. 간과 담이 굉장히 센 에너지를 냈다는 얘기고, 이 쓴맛, 즉 불내 같은 냄새 있죠? 그런 냄새가 나면, 약간 탄내 같은 냄새가 나면 뭐예요? 감정, 즉 심소장이 굉장히 세게 이제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고, 단맛이 나면 비위가 많이 세게 움직였다는 얘기고, 매운맛은 매콤한 어떤 향기 있죠. 톡 쏘는 향기 이런 게 나타나면 요 폐대장이 너무 세게 움직였다는 얘기고, 짠내가 나면 신방광이 안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의사들이 이게 숨결 냄새도 다 맡아봤어요. 해보세요 하고서 냄새도 다 맡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소변이나 똥도 그 냄새에 따라서 그 몸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똥을 싸도요 시큼한 냄새가 날 때가 있고요, 불내 같은 냄새가 날 때가 있고, 단내 같이 냄새가 날 때, 구린내라고 그러죠. 단내 같이 나는, 요게 조금 매운 내가 날 때가 있고, 이 매운 내가 나오면 이제 똥꼬가 맵죠, 헐죠. 그다음에 쩐내 같이 이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도 그냥 풀 냄새가 날 때가 있고요, 이렇게 목기 풀 냄새, 좀 이제 약간 불 냄새가 날 때가 있고, 단내가 날 때가 있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걸 보고도 본인의 그 몸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왕이 소변 싸고 똥 싸고 이렇게 하면요, 그거를 어이들이 다 냄새 맡아봤어요. 왜냐면 그러면서 몸을 체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은 들어간 대로 나오기도 하지만 몸의 작용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그럼 발가락에서 또는 손가락에서 어떤 사람은 뭐를 바르지도 않았는데 보면 물로만 옛날에 닦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것저것 로션도 바르고 향수도 바르고 하니까 알 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뭐 했어요? 그냥 물로만 닦았잖아요. 그러면 손에서요 이렇게 신내가 나는 사람, 이런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손은 뭐냐면 혈액을 의미합니다. 혈액. 그래서 손에서 나는 냄새는 혈액의 성향도 나타나요. 그리고 발은 체액이라고 해서 내 몸에 가지고 있는 물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럼 물이 썩은 거죠. 그러니까 발에서 냄새가 많이 날수록 체액이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 부족하거나 물이 고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발가락 냄새가 안 나는데 약간 쉰내가 난다, 그럼 물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발가락 냄새도 쉰내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쩐내, 막 이렇게 구린내, 똥 썩은 냄새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게 그 몸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관찰을 잘 해보면 모를 게 없어요, 모를 게. 그래서 눈동자도 마찬가지예요, 눈동자가 붉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약간 녹색 비옷, 갈색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검정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에너지, 혈액의 에너지,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잘 가지고 있어요. 눈이 새까마면 새까만수록 불의 기운이 센 거예요. 불의 기운이. 왜 타버린 거. 그런 거 잘.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들 보면 눈이 새까맣죠.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햇빛에서 살아서 그렇게 또 하겠지만, 그 체액 자체, 혈액 자체가 뜨거운 사람들이라서 감성적이잖아요. 막 노래하는 거 보세요. 막 그냥 춤추는 거 보세요. 장난 아니잖아요. 감성적인 그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근데 수기가 많거나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요, 눈 색깔이 갈색이에요. 약간 투명하고. 그 다음에 넘겨서 색깔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요거는 목은 녹색, 화는 빨강색, 토는 노란색, 금은 흰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건 어떻게 알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다 알더라고. 목화토금수 하면 색깔 다 알아. 참 기본이 돼 있어요, 기본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인이해지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인이해지신. 자, 목은 인을 의미하고, 화는 예를 의미하고,
토는 의를 아니 신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금은 의를 의미하고, 수는 지를 의미합니다. 자, 인의의 신이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 목기라고 하는 목의 에너지가 강하면 인이라는 에너지가 많다. 사랑이 많다. 이런 의미예요. 사랑이 많다. 그 다음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예의를 따진다. 예의를 따지는 마음이 많다. 그 다음에 토가 많은 사람은 자, 믿음, 신용 이런 것을 중요시한다. 그 다음에 금기가 많은 사람들은 의리를 따진다. 그 다음에 수기가 많은 사람들은 지식과 생각, 그 다음에 지혜를 따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되게 차이가 나는 게, 요 인이라는 의미는 겉모양, 겉을 따지는 힘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폼생폼사예요. 폼생폼사. 그래서 예쁘고, 이쁘고, 그 다음에 멋있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목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누굴 만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애인을 사귄다든지 이렇게 하면 잘생기고 쭉쭉빵빵이고 늘씬하고 예쁘고 옷 잘 입고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요게. 근데 이 화라는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그건 차치하고 뭐가 더 중요해요? 예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고, 여기는 믿을 수 있는 사람, 토기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을 원하는 거고, 금의 기운은 의리 있는 사람, 수는 지혜로운 사람을 원해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색성향미촉이라는,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되는데 이 색성향미촉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여기는 색, 목은 색, 성, 향, 그다음 미, 촉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느끼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 색을 보는 힘이 강합니다. 색. 그래서 색깔을 보는 힘이 강해서 색깔이 어울리고 색깔이 좋고 색깔이 예쁜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알록달록.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 색을 보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폼생폼사. 그래서 예쁘고 귀엽고 모양이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요 소리 성자거든요. 듣는 소리. 우리는 모든 예의를 말하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거,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토기는 향, 향을 의미합니다. 향. 그래서 이제 냄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기가 많은 분들은 이게 어떤 사람이 냄새가 나하고 안 맞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겉모습 번지르하고 좋아도, 나하고 냄새가 안 맞는다. 그러면 끝이에요. 끝. 그래서 좀 냄새가 좀 불편하면 아우 저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참아도 냄새는 못 참아. 이거죠. 그 다음에 맛이죠. 맛. 이거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맛도 결정이잖아요. 맛을 보는다 이렇게 하죠. 맛을 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맛을 느끼고 본다. 그래서 맛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분을 하는 것인데, 뭐 쉽게 말하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 좋아하는 거고, 같이 밥을 먹으면 식구라고 생각하고 밥 먹는 걸 되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촉은 뭐냐면 접촉을 말합니다. 수기는 접촉. 그래서 만져주는 거, 그 다음에 부드럽게 만져주고 터치하는 거, 손을 잡는 거 또는 안아주는 거, 이런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인을 예를 들어서 사귄다. 자, 겉에 그럴싸하고 멋져. 그래서 좋은 얘기도 해줘. 그리고 잘 씻어서 냄새도 안 나. 좋은 냄새 나요.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사줘. 그런데 이 사람은 만져주는 걸 원하는데 만져주지 않아. 그럼 꽝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주기도 잘해. 근데 맛있는 것도 잘 사줘. 그 다음에 잘 씻었어. 그 다음에 예의도 발라. 그런데 스타일이 꽝이야.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만의 식견이나 이렇게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여기서 재미삼아 테스트 해볼까요, 우리? 자, 나는 겉모양이 이거 중복 선택해도 돼요. 나는 예쁘고 쭉쭉빵빵이고, 그럴싸하고 잘생기고 모델처럼 예뻐야 나는 호감이 간다. 그게 목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싫은 소리 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 또 이상한 소리 하면, 뭐 지적하는 소리, 나한테 막 이런 소리 하면 힘들어한다. 그 다음에 씻지 않고 냄새에 아주 난 민감하다. 냄새 나는 거 되게 싫어한다. 그 다음에 자, 먹는 거에 대한 민감함이 있다. 그래서
먹는 거 안 사주고 먹는 거 조금 거기 인색하고 그러면 되게 싫더라. 예, 예, 예. 그다음에 좀 접촉하는 거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 그 다정다감하는 걸 접촉하고 막 이렇게 붙는 거, 만져주고, 예, 뭐 이렇게 스킨십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한다. 이거는 안 해주면 좀 섭섭하다. 없어요? 이거는 좀 감춰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본인들이 이제 그 에너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과 이렇게 접촉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바라볼 내용이 아니고, 아, 내가 왜 저 양반하고 같이 살고 저 양반을 왜 선택했는지는 본인의 성향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막말로 뭐냐면 여기는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고, 허우대. 예? 여기는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렇게, 아유, 나한테 잘해줘서 결혼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예, 잘해주니까 결혼했어요. 잘해주는 사람. 예? 예.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예? 사람이 진국이고 진솔하고 늘 성실하고 잘 씻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예? 깔끔한 이미지. 요거. 예? 그 깔끔해서 결혼했어요. 우리 이막 말끔하고 깔끔한 이미지라서 결혼했어요. 이거 있죠? 그 다음에 아 우리 남편이 그냥 뭐 이것도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예, 금기 많이 사줘가지고 결혼했는 사람들 금기. 예, 그 다음에 우리 그냥 남편이 나를 그냥 그렇게 좋아서 붙어서 그냥 계속 그냥 예?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요거 예? 응?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으로 남편을 선택했는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나의 성향에 의해서 선택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아, 나는 어떤 기질로 내 몸이 형성이 됐고 그 형상이 각가지 음양오행의 각가지 형상처럼 돌출이 돼서 나왔는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요 보통 이렇게 호리호리해요. 나무처럼 호리호리하고 약간 살랑살랑 거리는 맛이 있어요. 화기는 불꽃이잖아요. 불꽃. 그냥 이렇게 불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도발적이고 약간 성향이 이렇게 좀 들이대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기가 그래서 진중한 느낌이 있고 금기는 날카로운 면이 있고 수기는 아주 살랑살랑하는 느낌이 있어요. 예, 약간 물이 이런 들었더라 저런 들었더라 하죠. 이렇게 물이 그냥 이렇게 쭉쭉.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 공부하시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보면은 내 남편 어떤가, 내 와이프 어떤가, 내 저기 자식 어떤가, 내 친구 어떤가를 보지 말고 누구부터? 예, 나부터 확인을 하는 나부터. 예, 딴 사람 확인할 필요 없어요. 내가 완벽하게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남 알아봤자 뭐예요? 뭐 쓸데 있어. 그러니까 나부터 알면 예, 그게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잠깐 하시고 10분간 휴식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